손주 이름을 잇는 것은 노화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가 보내는 절박한 구조 신호입니다. 지난 30년간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이 기억력 감퇴를 당연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현대 과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운명에 맞서 싸울 수 있는 무기를 여러분의 손에 쥐어드릴 것입니다. 하루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끝나는 즉시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 의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가 당신 혹은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열쇠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주십시오. 앞으로 이어질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두렵습니다. 치매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자식들에게 짐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에서 비롯된 당연한 걱정입니다. 이 방에서 저 방으로 건너갔다가 내가 뭘 하러 왔는지 잊어버리는 순간들, 대화 중에 정확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아 입안에서만 맴도는 답답함, 이것들은 결코 나이가 드니 당연한 증상이 아닙니다. 이것은 뇌의 기능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경고등입니다. 하지만 이 경고등은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라는 기회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운명이라 체념하며 뇌가 서서히 잠식당하는 것을 지켜볼 것인가? 아니면 이 경고를 적극적인 변화의 출발점으로 삼아 잃어버린 뇌의 활력을 되찾을 것인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자를 택합니다. 그들은 사회가 만들어 놓은 늙으면 기억력이 나빠진다는 거대한 착각 속에 스스로를 가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후자를 선택할 힘과 지혜를 가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답해 보십시오. 왜 우리 주위에는 80, 90이 넘는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통찰력을 뽐내는 학자나 예술가들이 존재하는 것일까요? 그분들에게 아주 특별한 유전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값비싼 약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한 가지, 바로 매일 의식적으로 뇌를 활성화하는 습관이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습관. 과학계에서는 이것을 신경가소성이라는 원리로 설명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 잘 들어주십시오. 우리의 뇌는 굳어버린 기계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길을 만들고 스스로를 복구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진 정원과 같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뇌는 어떤 나이에서든 올바른 자극과 훈련만 주어진다면 새로운 신경 연결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노화는 일방통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갈지 선택할 수 있는 갈림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기억력이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면 좌절감에 빠져 사회활동을 줄이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포기합니다. 이는 뇌에게 이제 더 이상 일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 뇌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쇠퇴하고 이는 다시 기억력 감퇴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오늘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는 약이나 복잡한 장비 없이 오직 내 몸을 이용해 바로 그 신경가소성의 스위치를 켜는 방법을 배울 것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과학에 기반한 명백한 사실이며 여러분 모두가 해낼 수 있는 실천입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뇌의 잠재력을 다시 깨워 명료한 정신과 자신감 넘치는 삶을 되찾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거대한 도시라고 생각해 봅시다. 수백만 개의 길이 얽혀있는 복잡하지만 효율적인 도시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모든 길이 활발하게 사용되어 정보와 신호가 막힘없이 오고 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활동량이 줄어들면서 어떤 길들은 점차 사용되지 않기 시작합니다. 자동차가 다니지 않는 길에 잡초가 무성해지듯
사용되지 않는 뇌의 신경망에는 노폐물이 쌓이고 혈액과 신경신호의 흐름이 정체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머리가 멍하다, 반응이 느리다, 자꾸 잊어버린다고 느끼는 현상의 본질입니다. 문제는 도시가 낡아서가 아닙니다. 단지 길을 사용하지 않고 방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방치된 길들이 많아질수록 뇌의 기능은 저하되고 결국 도시 전체가 활기를 잃게 됩니다. 우리의 임무는 바로 이 잠자고 있는 길들을 다시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일련의 동작들은 단순히 몸을 움직이는 체조가 아닙니다. 그것은 뇌의 특정 지역을 정확하게 겨냥하여 그 길을 다시 열고 잡초를 제거하며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만드는 정밀한 작업입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공략할 4곳의 핵심 지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해입니다. 손해는 우리 몸의 균형을 잡고 움직임을 조절하는 역할만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생각의 속도와 인지 처리 능력에도 깊이 관여하는 뇌 속의 총괄 지휘센터입니다. 손의 기능이 약해지면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지고 넘어질까봐 두려워하며 생각의 전환이 느려집니다. 우리는 발가락을 움직이는 간단한 동작으로 이 손해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뇌 혈액 순환 시스템입니다. 뇌는 우리 몸무게의 겨우 2%를 차지하지만 전체 혈액과 산소의 20%를 소비하는 에너지 집약적인 기관입니다. 목 주변의 근육이 굳으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 고속도로가 좁아지고 이는 뇌세포에 충분한 영양과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머리가 무겁고 안개가 낀 듯한 느낌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드러운 목 움직임을 통해 이 중요한 관문을 활짝 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 피질입니다. 이곳은 우리가 말을 하고 단어를 찾고 기억을 저장하는 뇌의 도서관과 같습니다. 대화 중 적절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거나 사람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는 것은 이 도서관의 책들이 제대로 정리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혀를 움직이는 의식적인 훈련으로 이 도서관을 다시 활성화할 것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뇌관과 전정기관입니다. 우리 몸의 수직과 수평을 감지하여 안정적이고 명료한 정신 상태를 유지하게 하는 몸의 자이로스코프입니다. 이 기능이 저하되면 어지럼증을 느끼고 세상이 빙빙 도는 듯하며 정신을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귀를 자극하는 것으로 이 핵심 균형 장치를 재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매일 1분을 투자하여 이 4개의 귀를 청소하고 다시 여는 성실한 도로 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그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도구 상자를 하나씩 열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당신의 뇌를 위한 재건축이 시작됩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지금부터는 실전입니다. 제가 드리는 도구들을 하나씩 꺼내어 여러분의 뇌를 직접 복구하는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천천히 정확하게 움직여 주십시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집중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모든 의식은 움직이는 신체 부위에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제 설명을 들으면서 함께 해봅시다.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허리를 펴주십시오. 첫 번째 도구는 우리 몸의 가장 아래에 있지만 뇌와 가장 깊게 연결된 바로 발가락입니다. 이것은 뇌의 균형 감각과 처리 속도를 담당하는 손해를 깨우는 가장 강력한 스위치입니다. 먼저 양쪽 발의 모든 발가락을 최대한 위로 들어 올리십시오. 마치 발가락으로 무언가를 움켜쥐려는 듯이 힘을 주어 5초간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습니다. 이제 천천히 힘을 빼고 발가락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모든 발가락 끝으로 바닥을 강하게 꾹 누르십시오. 발가락 마디마디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면서 다시 5초를 셉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천천히 힘을 뺍니다. 이 동작을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손해로 가는 신경회로에 강력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발 운동이 아니라 뇌의 균형 센터를 재조정하는 행위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뇌로 향하는 생명선,
바로 목입니다. 뇌로 가는 혈액과 맑은 기운의 통로를 활짝 여는 작업입니다. 절대로 빠르거나 과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천천히 고개를 오른쪽으로 돌릴 수 있는 만큼 돌립니다.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지점에서 멈추고 5초간 그 미세한 당김을 느껴보십시오. 이제 천천히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천히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5초간 유지합니다. 다시 중앙으로 돌아온 후 턱을 들어 시선이 천장을 향하도록 고개를 부드럽게 뒤로 젖힙니다. 목 앞쪽 근육이 늘어나는 것을 느끼며 5초 다시 중앙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여 턱이 가슴에 닿도록 합니다. 목 뒤쪽이 시원하게 이완되는 것을 느끼며 5초를 유지합니다. 이 부드러운 움직임은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의 고속도로를 확장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세 번째 도구는 가장 은밀하지만 강력한 바로 혀입니다. 이것은 뇌의 언어 중추를 직접 자극하여 단어를 찾는 능력을 향상시키고 언어 기억력을 되살리는 열쇠입니다. 먼저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밀어 5초간 유지합니다. 그 다음 혀 끝으로 오른쪽 뺨 안쪽을 밀어내듯 힘을 주며 5초, 다시 왼쪽 뺨 안쪽을 밀어내며 5초를 유지합니다. 이제 입천장의 딱딱한 부분, 즉 경구개를 혀로 강하게 5초간 밀어줍니다. 마지막으로 혀를 이용해 입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크게 3번,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3번 원을 그립니다. 조금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지금 여러분은 뇌의 도서관을 직접 청소하고 정리하는 중입니다. 이것은 기억과 표현력을 담당하는 뇌 영역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체조입니다. 네 번째 도구는 우리 몸의 안테나, 바로 귀입니다. 뇌관을 자극해 정신을 맑게 하고 어지럼증을 줄이는 조절 장치입니다. 양손으로 자신의 귀를 부드럽게 잡습니다. 먼저 귀 전체를 잡고 위쪽으로 부드럽게 5초간 당겨줍니다. 다음은 옆으로 5초, 그리고 아래쪽으로 5초간 당겨줍니다. 이제 귓불을 부드럽게 잡고 작은 원을 그리듯 마사지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손바닥으로 귀 전체를 덮고 부드럽게 원을 그리며 마사지하여 마무리합니다. 귀가 따뜻해지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뇌로 신선한 에너지가 공급되고 있다는 좋은 신호입니다. 이 간단한 귀 마사지는 우리 몸의 중심축을 바로 세우고 정신을 또렷하게 만듭니다. 이 4가지 도구가 바로 여러분의 뇌를 위한 완벽한 도구 상자입니다. 이제 우리는 4개의 강력한 도구를 모두 손에 쥐었습니다. 각각의 도구도 훌륭하지만 진정한 힘은 이들을 하나로 결합했을 때 나타납니다. 훌륭한 연주자들이 각자 연주할 때도 아름답지만 지휘자의 손짓 아래 하나의 교향곡을 연주할 때 비로소 경이로운 하모니가 탄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활성화시켜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신경 교향곡을 단 1분 동안 연주할 것입니다. 이 통합된 요법은 당신의 뇌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자극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따라 시계가 60초를 가리키는 동안 이 모든 동작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겁먹지 마십시오. 아주 간단합니다. 자, 준비하시고 시작합니다. 먼저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동시에 양발의 발가락을 위로 힘껏 들어 올립니다. 10까지 세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제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다음은 고개를 왼쪽으로 천천히 돌리면서 동시에 발가락으로 바닥을 강하게 누릅니다. 다시 10까지 셉니다. 좋습니다. 다시 중앙. 이제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혀를 최대한 길게 내밀어 줍니다. 시선은 천장을 보고 목 앞쪽의 당김과 혀뿌리의 자극을 동시에 느낍니다. 10까지 셉니다. 중앙으로 돌아옵니다. 고개를 앞으로 숙여 턱을 가슴에 붙이면서 이번에는 혀로 입안에서 시계 방향으로 크게 원을 그립니다. 동시에 양손으로는 귀를 잡고 위아래로 부드럽게 마사지해 줍니다. 10까지 셉니다. 마지막 20초는 자유롭게
이 동작들을 조합하며 마무리합니다. 예를 들어 혀를 좌우로 움직이며 동시에 발가락을 꼼지락거리고 귀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연결하여 60초를 채웁니다. 어떠십니까? 몸 전체에 기분 좋은 활력이 도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부산에서 진료했던 박현식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78배 은퇴한 엔지니어였던 그분은 걸음이 불안정하고 늘 아들 며느리에게 짐이 될까봐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그분께 제가 바로 2-1분 요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지만 매일 아침 뉴스를 보기 전에 딱 1분씩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에 저를 다시 찾아오신 그분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신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무릎에 앉은 손주에게 저도 모르게 어릴 적 듣고 자란 동요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잊고 살았던 노래였는데 말입니다. 그 순간 박 선생님은 단순히 기억력만 되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의 연결고리, 그리고 가족 안에서의 자신감을 되찾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2-1분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잊혔던 당신의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춰나가는 과정입니다. 이 요법을 매일의 습관으로 만드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혹은 저녁 식사 후 편안한 시간에 알람을 맞춰두고 실천하십시오. 양치질처럼 생각할 필요도 없는 자연스러운 일과가 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뇌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잘 따라와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스스로의 뇌를 재건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도구를 갖추었습니다. 하지만 이 강력한 엔진이 최상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는 좋은 연료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1분의 효과를 2배, 3배로 증폭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간단한 3가지 행동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비법이라기보다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입니다. 첫째, 운동을 시작하기 직전에 물 1컵을 마시십시오. 우리 뇌의 8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뇌가 약간의 탈수 상태만 겪어도 신경 전달 속도는 급격히 느려지고 사고는 혼란스러워집니다. 운동 전에 마시는 물 1컵은 뇌의 모든 회로에 윤활유를 칠해주는 것과 같습니다. 절대로 이 간단한 첫 단계를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뇌 건강 투자입니다. 둘째, 운동을 하는 동안 깊고 의식적인 호흡을 하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셔 아랫배까지 공기가 채워지는 것을 느끼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십시오. 얕고 빠른 호흡은 몸을 긴장시키지만 깊은 호흡은 몸의 긴장을 풀고 뇌로 가는 산소 공급량을 극대화합니다. 산소는 뇌세포가 활동하는 데 필요한 필수 에너지원입니다. 숨을 제대로 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뇌에 최고의 보약을 공급하는 셈입니다. 셋째, 절대로 서두르지 마십시오. 이것은 제가 오늘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당신의 뇌는 속도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뇌는 오직 집중력에만 반응합니다. 빨리 끝내려는 생각으로 동작을 허둥지둥 해치우면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가벼운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각 동작의 자극을 온전히 느끼고 당신의 몸과 뇌가 대화하는 시간을 존중하십시오. 오늘 우리는 함께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이것은 단지 하나의 영상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새로운 삶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과제는 명확합니다. 내일 아침 오늘 배운 이 1분 요법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모레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실천하십시오. 이것은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당신 자신을 위한 싸움입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영상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당신과 함께 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여러분이 이 영상으로 다시 돌아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창에 딱 이 6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제가 했습니다. 당신의 이 간단한 선언은 이제 막 도전을 시작하려는 다른 누군가에게는 천군만마와 같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 스스로의 끈기와 성취를 확인하는 자랑스러운 징표가 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당신의 싸움을 시작하십시오. 바로 오늘부터입니다.